여러분께 큰 절로 세배 올리겠습니다. 두 분 큰 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예를 갖춰서 세배 인사드리기 위해서 집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사님도 한 말씀 인사해 주시죠. 김한길 대표 안사람 최명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 무실동 네 가서 어르신들 세배 올리고 오셨잖아요. 경로당에 가서 네. 인사드렸는데 너무 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네, 참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이 가서 인사드리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댁에도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네, 네, 이제 우리 부모님은 다 떠나셨고 우리 장인도 떠나셨고 장모님 한 분 계신데 네, 이번 설 연휴에 세배도 못하고 우리가 전국을 돌면서 세배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 맡기고 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장모께 보내놓고 전국을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에 교통편이 길이 막혀서 여의치 않아서 이 강원도에는 못 왔기 때문에 첫 주말에 일부러 강원도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설 연휴에 여러분 뵈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잘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신답니다. 더 큰 박수로 이해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보름 때까지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풍습에. 네네. 크게 물론 다소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서운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 네.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무실동 거기 경로당 갔을 때 어르신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귀에 담을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대표님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민주당이 효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모시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간혹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책임을 자식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른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셔야 한다. 제가 그때는 한 15년 전쯤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왜 부모를 자식들이 아니고 나라가 책임져야 하지? 김대중 대통령께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노인들, 어르신들을 책임지고 모셔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이다 하는 것 잘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오는 데에 가장 많은 땀 흘리시고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을 갖춘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복지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먼저 어르신들의 복지를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노인복지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그 노인들을 모시는 이 노인들의 건강이나 복지, 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정부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노인복지처를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안 계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다른 분들도 다 조금 있으면 다 어르신들이 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네, 나라가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자기의 힘을 더는 거니까요. 중요한 그럼요. 문제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 특별히 아까 기초노령연금 얘기도 하시던데 경로당에 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일 때 국민들에게 특히 노인분들께 65세 이상 되는 분들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어준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딴 사람이 된 것 같지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노인분들 70%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말이죠. 그렇죠. 네. 국민연금 낸 분들은 조금 느리고.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지금 이번 2월 국회에서 그 법을 확실하게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은 입장이 어떠냐 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 다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정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는 노인분들 중에 넉넉한 분들 한 20% 정도 빼고 80%쯤의 노인분들께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아니고 똑같이 20만 원씩 다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통과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박수를 다 크게 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박수 소리가 여기 다 계신 분보다 더 커요. 이거 한번 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이따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네, 저 한복 처음 입어봐요. 예,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러면 이 한복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입게 되셨는지요? 예, 이 사람이 어디서 빌려왔습니다. 방송할 때 이제 이 옷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빌려왔어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예, 이거 네. 살까요 그냥? 이게 우리 민주당 색깔하고 맞춘 겁니다. 네. 최 여사님은 뭐 워낙에 드라마에서 네. 그런 그 사극을 많이 하셔서 한복이 전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몸에 이제 딱 뭐라고 탁 떨어진다고 그러네. 그렇죠. 그 사극을 하다 보면은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뭐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에 가채 같은 거 예. 무겁게 해서 왕관 같은 거 크게 쓰고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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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채라고 하셨나요? 그 굉장히 네. 무겁다면서요, 그게? 예, 예전에는 그 가채 무게에 따라서 신분의 그 부를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무거움에도 참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럼 드라마에서 최 여사님 제일 나온 분들 중에 제일 무거운 걸 항상 쓰신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그 왕비 즉위식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는 정말 무겁더라고요. 네. 큰 그 장식 머리에다 쓰는 거 할 때 그때 정말 무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왕비 역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사극을 하다 보면은 왕비 역할을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그 해경궁 홍씨 한준동에서 해경궁 홍씨 역을 맡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용의 눈물에서 원경항으로 했고요. 네. 또 대왕세종에서 원경항을 했고 또 명성항으로 했었고요. 또 근처고항에서는 헤비햇을 해갖고 거기서도 또 왕비 역할을 그러니까 당신은 저 당 대표 부인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
뭘 타고나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뭐 성격 배우의 어떤 그 성격 캐릭터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영향이 또 이렇게 좀 뭔가 타고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배우들이 되게 그렇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그 드라마 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기화해서 빠져서 살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왕비역 하는 동안에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네? 집에 와서 또 왕비처럼 구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강영동 시장 처음에 춘천에서 시장 이렇게 보니까 뭐 대보름 이제 준비하러 많이 들어오셨던데 어떠셨습니까? 보니까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나 그 장보러 나온 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뭘 말씀드리기 뭐하십니까? 예, 아주 다 잘 반갑게 맞아 주셔서 참 좋았고요. 네, 강원도에서도 민주당이 결코 외롭지 않구나 네. 하는 것을 분위기로서 실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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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여사님한테 여쭤봤는데 사실은. 김한길 대표나 뭐 저나 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상에서 보는 친근감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알던 사람 같은 그런 친근감 때문에 더 반갑게 네. 맞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인기가 이제 높으시니까 아, 좋으시잖아요. 그래도 서운하시. 예, 서운하지요. 서운한데 우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어달라 그러면서 내가 후보인데 난 뒤에 멀거니 서 있고 이쪽에만 사람이 몰려 있으면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제가 후보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면 한번 흘끔 보고 또 끝이에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장관 잘 갔죠. 또 잘 벌어와요. 좋습니다. 네네. 그 여사님 어떠세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톱스타시고 연기자시고 또 지금은 이제 정치인의 아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꽤 되셨잖아요. 근데 둘을 이렇게 같이 해오시는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근데 그 둘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뭐 어느 쪽이 더 어렵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어려우세요? 어느 쪽 하나 쉬운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기는 저 혼자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 역할에 빠지다 보면 저 혼자 감정 조절을 하고 막 연습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반응도 있고 하는데 정치인의 아내로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의 아내가 더 어렵죠. 네. 상대편이 있는 거고 또 많은 또 민심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정치인의 아내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로 상황을 능숙하게 정치인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에요. 정치에 굉장히 자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입니다. 저는 그냥 이번에도 네. 애기 아빠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 세배하러 다니는데 같이 가야 된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뜻 제가 나온 거죠. 네. 저는 뭐 그 정치적이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또 많은 걸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고맙지요. 네. 아까 극중 역할 중에 왕비 역할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부 연기가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부부 연기.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그 멜로 라인도 있고 네. 그럴 때 정말 실 상황보다 더 리얼하게 이렇게 연기를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제 그 네. 인물에 빠져야 되니까.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헤어졌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면 네. 정말로 막
꽉 껴안을 수도 있죠. 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껴안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떨지 모르죠. 지금 한번 옆으로 싹 이렇게 보세요. 그럴 때 어떠세요? 열받죠. 예.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예요. 한 번은 저 용해는 물인가 하는데 집에서 텔레비전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 유동근인가요? 하는 남자 배우가 이제 이방원 신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꼭 껴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 사람 보고 근데 저 장면에서 저렇게 꼭 껴안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괜히 질투한다고 뭐 그러대요. 그래도 다 그런 거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아이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기자와 보통 사람과의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한 인생사에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겪기 어려운. 네. 네, 뭐 왕비 역할도 해보고 얼마 전에 끝난 거는 뭐 금나와라 뚝딱에서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엄마 예, 그런 엄마 역할도 했었고 또 뭐 다양한 역할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배우라는 직업은요. 네. 그 참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네.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금나와라 뚝딱에서 저도 그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건 타고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좋게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뭐 제가 연기를 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질 않을 텐데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그 역할은 최명길이 아니라 그 극중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몰입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죠.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네. 네. 연수 타고나신 건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타고난 건가 아니면 연습으로 가능한가 이걸 좀 궁금해요. 저는 뭐 타고난 연기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습하는 것만큼. 제가 이 사람 연습하는 거 보면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구나. 이제 다른 방에 가서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가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놀란 게 그 드라마 연습한다고 다른 방에 있는데 제가 불쑥 가보니까 울고 있어요. 우는 장면인데 진짜로 울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할 때 울면 되지 연습할 때까지 울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있어야 네. 다 다른 분들께서 알아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네. 대표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연습하실 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 남자 배우 역을 나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에. 잘하는데요. 그 어떤 역할, 어떤 장면이었나요? 아니 전 기억도 안 나요. 하여간 뭐 상대 남자 역인데 네. 그 저도 하여간 해봤어요. 열심히.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년 천막 그 생활 서울광장 앞에서 천막 네. 생활했을 때 그때 생일상이 그때 뉴스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김한길 대표의 생일상을 부인 최명길 여사가 천막까지 싸들고 왔다. 그때 미역국도 있었고 네.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짠하다 하고 한 분들도 많았었고요. 정치인 안에 최명길이 참 세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가족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뭐 가족의 힘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있었던 게 그 둘째 아드님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뭐 수염 난 거 이렇게 보고 눈물 흘렸다 하는 것 보고 저도 이제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린아이 눈물까지 나게 해서야 되겠나 정치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때 저는 심정이 사실 좀 궁금해요. 최여사님. 이 생일상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갖고 네. 천막으로 들고 온 그 사실은 심정. 이제 집에서 생일상을 할 줄 알았었죠. 저는 근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결국은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미역국은 끓여드려야 될 것 같고 갈 때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사실 기쁘게 상을 이렇게 같이 맞이해야 되는데 아주 묘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또 그런 모습 보니까 뭉클했고 네. 뭐가 제일 걱정되셨어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다른 네.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고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아내이고 일단 엄마이고 하니까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의 걱정이 가장 걱정이 되죠. 여름날 날도 덥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룻밤만 다른 데서 잠을 잘못 자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 많은 세월을 또 힘든 나날을 또 그러니까 걱정은 제 건강이 제일 신경이 쓰였어요. 대표님 그때 되게 거의 못 들어가시고 또 서울시장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고 잠도 예,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 그랬지 사람은 않으셨나요? 뭐 늘 건강 걱정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제 개인의 건강이 그렇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결과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법이나 상식으로 봐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재판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야당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야당의 책임과 몫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제 건강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늘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제 말씀은 그러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과 김한길 개인의 건강이 등가로서 저울질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숙연해지네요. 그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8시 반에 최고위원회의, 9시 의원총회 마치고 규탄대회까지 하고서 지금 버스를 타고 춘천거처에 오셨습니다. 마침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사실 어제 법원의 그 김용판 무죄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납득할 수 없다. 네.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정치 권력이 자기 힘을 총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했지요. 검찰총장도 찍어내고 뒷조사해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장도 찍어내고 그 밑에 젊은 수사 검사들은 다 인사로 좌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안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던 검사들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와해됐거든요. 특별수사팀이. 그러니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만은 어떻게든지 막아봐야 되겠다고 총력을 기울였을 때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를 방해했을 때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치 권력이 진실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없앨 수 없어요. 언제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될 때 지금 그분들이 저지른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저지른 잘못까지 다 더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큰 박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원도에 왔으니까 강원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3년 있었죠. 강원도에 제가 낯익은 곳들이 많습니다. 인제, 원통, 양구. 저는 이제 양구에서 또 한참 들어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원래 실향민의 자식이고요. 우리 부모는 함경북도 그 맨 꼭대기 아오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고향이 없지만 강원도가 제게는 그래도 고향 같은 곳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3년씩이나 하셨고 예. 또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오해, 특히 강원도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민주당이 안보에 좀 등한하다거나, 안보. 네네, 안보에 관심이 덜하다거나 이렇게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요. 오해가 많죠. 나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이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종북몰이라는 걸 하는 거 들으면 기가 막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6.25 이후에 북이 여러 가지 도발을 했지만 그 북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대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분들이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대긴 했는데 북의 도발에 대해서 한번 응징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미르나무 도끼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북해군이 죽였는데 그때도 말만 거창하게 했지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한 것이 거기 있던 미르나무를 베인 게 전부예요. 그토록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북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본때 있게 응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6.25 이후에 최초로 북의 정규군이 도발했을 때 확실하게 제압한 정권이 어디냐?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네네네. 북한 해군 함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해군이 함포 사격을 가해서 북한 해군 함정 한 대를 완전히 격침해서 침몰시키고 북한 해군 함정 2대를 반파시켜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때 북한 정규군, 해군의 정규군이 110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것이 6.25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규군 간의 전투였고 거기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한 번 응징 못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북이다 이렇게 얘기는 기막힌 일이죠. 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북을 그렇게 확실하게 초점 박살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왜? 괜히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준 거죠. 내가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한다고 해서 너희가 만만하게 보고 무력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박살낸다 이걸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네. 그 분명히 알려준 유일한 대통령이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은 북의 도발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지향했던 정권이고요. 종북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고 거꾸로 북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할 줄 알았던 용기 있는 정권이 바로 민주당, 민주정부였다 하는 것을 혹시 여기 계신 민주당 당원들이 계시다면 자랑스럽게 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네, 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대표님 그때 서해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해서 북의 도발을 확실하게 응징하면서도 동해안에서는 교류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았죠. 네. 서해에서는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지만 동해 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계속 이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투가 남북의 한반도의 긴장을 심화시키는 데까지 비화시키지 않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면서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충분히 그 상황을 자신 있게 이렇게 관리했다고 할까요? 통제했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금강산 관광이 지금 아직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그저께 실무자 간의 협상이 있은 뒤에 어제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이루어질까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박근혜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중요하지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금강산 관광하고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오던 박근혜 정부가 얼마 전부터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희망적인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도 재개돼야 하고요. 물론 그것이 이 강원도에 미치는 뭐 경제적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크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야 통일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일은 대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만 하지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말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내놨던 햇볕 정책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냐?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 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1번 원칙이에요. 햇볕 정책. 두 번째가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 통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바탕한 화해 협력을 추구한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화해 협력을 더 심화시키고 평화적으로 합의하에 통일로 가야 그 통일이 대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강원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에도 남북 간에 도발은 용납하지 않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조짐이 있으면 제대로 응징해야 하지만 그러나 화해 협력은 계속 더 그 정도를 깊게 해서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강원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래요. 민주당이 강원도에다가 글쎄 애정을 덜 주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지금 최문순 지사도 평판이 괜찮은 편이고 그 전에 이광재 지사, 이광재 의원 때도 강원도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들었고 한데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게요. 강원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소위 유신 독재 시절에도 강원도에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처음으로 강원도에 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책임이 제일 크겠지요.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원도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원도에 야당을 하나도 없고 전부 여당 국회의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강원도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네. 예. 정말 낮은 거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원도 전역을 다 점령했는데 강원도가 별로 낮은 게 없다. 작년에 여기 예산 얼마 따왔죠? 이광재 지사 있을 때보다 예산 덜 따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여당인데 물론 민주당 책임도 있겠지만 이 강원도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여당만 뽑아놨더니 뭐가 강원도에 득이 됐는가. 남북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고 긴장만 심화될 때 강원도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또 우리 민주당의 최문순
이 지사를 뽑아주셨어요. 각종 여론조사와 또 강원도민들의 말씀들 쭉 추려보면 그래도 최문순 지사는 잘한다 하는 평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요. 지금 강원도에 어떻게 애정을 표시해야 할까? 저는 최문순 지사 자주 만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최 지사가 와서 강원도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해 줄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와서 당대표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현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실제로 많이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문순 지사가 그만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또 어느 편을 도지사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강원도의 미래와 대단히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일이다.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선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소치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이제 이곳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강원도민들로서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기다려지는 일인데, 그렇죠. 네네. 민주당도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힘을 보태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오는데 특별히 어떤 세력 또 다른 누구 전직 도지사가 애써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올림픽 유치하는데 민주당 그야말로 앞장서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 사업으로서 지원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민주당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전에 여기서 지사 오래 하신 분이 알펜시아인가요? 네네, 알펜시아입니다. 맞아요? 네, 평창 지금 알펜시아. 강원도 가지고 있는 빚의 대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90% 넘는 빚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루 이자가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 강원도민들이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셔도 참 그 하루 이자 갚기가 어려운 정도의 큰 덩치에 혹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대로 놔두고는 안 되겠다. 거기에 민주당은 하나도 책임 없습니다. 정말 다 아시겠지만 이름을 제가 대기는 그렇지만 그 사업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 엄청난 부담을 지고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 빚을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감해 드려야 강원도가 다시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